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대누리입니다. 자, 오늘 장 보는 남자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아마 요새는 많이 또 사용하죠. 그 부분을 좀 짚어볼 건데, 사실은 그 우리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핀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의 중심에 중국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돼서 중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커질 거냐, 현재 어느 정도 커졌느냐,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국의 핀테크의 영향력에 대해서 보도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로 확장하는 중국의 핀테크 영향력은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뭐 이런 타이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중국으로 커지고 있는 거는 중국이 그 결제 시장에 그 필요한 뭐 그런 내용들이 커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사실 예전에는 이 핀테크가 결제 이걸로 끝이었습니다만, 이제 대출, 운용 뭐 이런 쪽으로 커지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이 2011년 4년 전에 불과 12조인데 제가 불과라고 표현을 쓴 거는 그 다음에 24조, 그럼 그 다음에는 48조가 되면 정상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얼마냐면 무려 350조입니다. 350조면 14배가 1년 만에 증가하는 거죠. 350조까지 증가되어 있는데 350조. 이거 뭐 계산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이 핀테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가 중국이 2200조인데 이 2200조의 한 16%를 차지하고 있는 거로 본다면 뭐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 시장에서 중국의 그 자체적인 시장이 크다 보니까 글로벌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핀테크 시장의 두 번째 그 보도 내용에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요 앞에 거요. 요 핀테크 내용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어볼 것이 있는데, 이 보도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 핀테크 시장에서 사실 그 중국이 그 하루에 결제되는 금액이 뭐 다른 쪽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리바바에 그 활용되는 금액이 하루에 한 1조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거기서 남는 짜투리 잔돈들,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 결제하고 남는 돈, 그 잔돈들 가지고서 결제하는 그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남은 잔돈을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 규모가 100조입니다. 100조. 그럼 중국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을 버려놓고서는 핀테크 시장에서 돈벌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아주 무척 커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한 내용들,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렇게 결제 시스템 시장이 커져 있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알리페이라는 결제 시스템, 이 결제 시스템에 고객과 은행, 신용 정보 이렇게 다 연결돼서 확인되면서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짜투리 같은 경우는 또 운용 수익을 만들 수 있는 MMF, 머니마켓 펀드에 집어넣어서 운용하는 100조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면서 결제로 인한 수익 구조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파급돼서 다른 산업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결제 시스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무슨 페이라는 이름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핀테크에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 요 알고 있는 요 부분, 알리바바와 연결돼 있고 텐센트, 바이두하고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확인돼 있는 내용, 요런 것만 보게 되면 이게 돈이 될까 뭐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파급되는 산업이 단순하게 결제 시스템에 그치는 상황이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결제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다양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퍼져가고, 아마도 이러한 것은 앞으로 더 크게, 더 널리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게 핀테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핀테크에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또 중요하게 볼 것이, 앞으로 우리도 이제 뭐 비대면 관련돼서 은행 안 가고 내가 본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생체인식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앞서 제가 핀테크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다른 산업 쪽으로 파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바이오 인식 산업인데,
이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하려면 본인 확인을, 우리 지금 같으면 은행 가서 내가 본인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계좌 개설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대면으로 된다면 바이오 인식기라는 거,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면적인 이 핀테크가 커지고 또 파급되면서 형성되는 새로운 산업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생체 인식 산업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내가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은행 가야죠. 본인을 보고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데 앞으로 금융 부분에서 비대면이 되면은 아무 곳에 가지 않고 그저 내가 혼자 모바일을 통해서라든지 PC를 통해서 내가 본인임을 확인시키고 바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훨씬 더 간편하고 그리고 24시간 이루어진다면 뭐 당연히 기존 은행 구조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은행 쪽까지 금융 쪽까지 파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파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거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생체 인식과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이 핀테크 관련된 부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본격화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교해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3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개인이나 또 개별 기업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또 그룹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커진다는 얘기죠. 글로벌 시장의 결제 시스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핀테크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엄청나게 핀테크 시장의 성장성은 커지더라는 거죠. 물론 미국 시장이 가장 크게 작용되는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파란 선으로 그린 부분인데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더라.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바일이나 PC 통해서 결제하시죠. 바로 또 물건 구입하고 나중에 결제는 아까 말씀드린 무슨 페이로 결제가 바로 끝나고 돈 일일이 안 내잖아요. 신용카드 긋는 거 아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은 앞으로 대체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이미 중국도 상당 부분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럼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진행할 것으로 보고 요즘 광고에 나오죠. 휴대폰밖에 없고 지갑을 놓고 왔는데 휴대폰으로 딱 결제하는 거. 바로 그런 거. 이게 이제 삼성페이가 되겠고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요 둘은 아마도 은행과 관련된 비대면 은행과 관련된 인터넷 은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타켓을 잡고 있고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구글, 애플, 아마존이 이런 시장을 빼놓고 기존의 틀 안에서 진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페이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향후에도 성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정리해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2015년 올해 또 애플 작년에 또 구글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접근 방법, 서비스 방법 같은 경우가 NFC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하고 또 우리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까지 같이 혼용하면서 시장에 여기저기 좀 끼워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미국 시장에서 커지고 중국 시장에서 커지고 유럽 시장이 커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확인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메이저 기업들이고요. 이러한 기업들 말고 우리 증권시장에도 핀테크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 CNC, SK와 합병이 됐습니다만 그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통신사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다음 카카오, KT, 다날에 대한 흐름을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는 주가 요거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다음 카카오 합병된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상승했다가 상당 부분 내려섰는데 최근 들어서 전혀 흔들림을 보이지를 않죠. 아마도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돼 있다라는 거. 다음번에 아마 이제 다음을 떼버리고 카카오라고만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포털 업종에서 네이버가 당연히 뭐 1등을 차지할 거고 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여타 쪽에서는 다음을 떼버린 카카오가 입지가 구축된다면은 아마도 핀테크 시장에서 노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결과물에는 상당 부분 다가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KT, 이건 뭐 SK텔레콤이나 또 LG U+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KT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결제 시스템에 관련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최근 들어서 뭐 클립이라는 광고를 하는 것도 결국 이런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주가는 올 들어서 전혀 변화 없이 바닥권의 움직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핀테크나 결제 시스템의 시장 규모가 새롭게 커지는 것이 분명히 가시화된다면 KT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다날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원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세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째. 뭐 그렇다면은 결제 시스템 시장이 커질 때 기존의 결제 시스템 틀 안에 존재한다면 의미가 퇴보하겠죠. 하지만은 이 핀테크라고 하는 쪽의 연결고리를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부각이 된다면 물론 다날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럴 경우에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핀테크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